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우파 정당과 극우 정당이 연립정부를 꾸리고 있는 오스트리아에서 최근에 부적절한 동영상이 공개돼서 부총리가 결국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네. 그 부총리를 사퇴로까지 몰고 간 동영상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러시아 국적의 여성과 부적절한 협상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하인츠 크리스티안 슈트라헤 오스트리아 자유당 대표금 부총리가 러시아와 라트비아 이중 국적자인 이 신흥 재벌의 조카라고 밝힌 알료나 마카로바라는 여성에게 오스트리아인들이 25%가 보는 타블로이드 크로넨 차이퉁을 인수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 대가로 공공건설 계약 수주를 약속하는 대화가 담긴 동영상입니다. 네. 이 동영상 안에 또 다른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담겼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하자면 선거 자금 감사를 받지 않고 거액을 받는 방도를 마련했다면서 200만 유로까지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도 거액을 대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지수가 상당히 높은 국가인데 이런 언론인들을 성매매 여성들에 비유하면서 시청률을 없애고 세금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해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동영상 그럼 언제 찍힌 겁니까? 슈피겔과 지트 도이체 차이퉁 등 독일 언론들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면서 현지 시간으로 17일 공개한 이 동영상은 오스트리아 총선을 몇 달 앞둔 2017년 7월 스페인의 이비자 섬의 한 고급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영상 공개 직후 야당은 즉각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처음에는 영상이 불법 촬영된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자유당도 쏟아지는 비판에 결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슈트라이 부총리는 사임 성명에서 당시 심하게 술에 취했으며 멍청하고 무책임한 실수였다고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불법 설치된 감시 장비로 인해 자신이 정치적인 암살을 당한 것으로 자신은 아무런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문제의 동영상은 권력 남용과 뇌물, 돈 세탁 같은 위법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검찰의 조사를 요구했고요. 오스트리아 감사원과 법무부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크루츠 총리는 국영방송 연설에서 이 영상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권력과 국민들이 낸 세금, 언론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굉장히 빨리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7일에 동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슈트라이 부총리가 다음 날인 18일 오전에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총리직과 당수 자리를 같은 자유당 출신인 노르베르트 호퍼 교통장관에게 넘기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파인 국민당을 이끄는 세바스티안 크루츠 총리는 그날 밤 18일 밤에 기자회견을 열면서 자유당과의 연정을 끝내고 가능한 빨리 총선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힘으로써 연정 자체를 깨버리게 됩니다. 예. 이 자유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것을 미리 경계하는 차원에서 선을 그은 건데요. 알렉산더 판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19일 오스트리아 국민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는 9월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진 자유당이 어떤 정당인가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1950년대에 나치 전력자들이 참여해서 만든 당입니다.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그냥 나치당이라고 불리던 당이었거든요. 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포퓰리즘 극우 정당으로 꼽히는데요. 왜냐하면 줄곧 비주류 정당으로 머물다가 2017년 총선에서 반이민 구호를 내세워서 26%의 득표율로 내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제3당으로 도약을 하면서 그해 12월 유럽 극우 정당 최초로 내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시 선거에서 제1당을 차지한 우파 국민당은 전통적으로 함께 연정을 꾸려왔던 사회민주당 대신에
제3당인 극우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꾸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치라이 부총리가 국방부와 내무부 등 군과 경찰을 통제하는 부처의 장관직을 자유당 몫으로 확보하면서 실세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연정을 구성하고 있던 1년 6개월 동안 나치 옹호, 인종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자유당의 극우 행보가 이어지면서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안겨줬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이번 동영상이 하나의 계기가 됐을 뿐이고 네네. 국민당은 계속해서 이 자유당과의 연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요, 히틀러의 생가가 있는 도시 브라우나우의 자유당 소속 부시장이 이민자를 쥐로 묘사한 시를 써서 논란이 됐고요. 또 최근에는 당 외부 연결단체인 극우 성향의 정체성 운동 대표가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를 했던 브렌턴 테런트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이 단순히 오스트리아만의 문제가 또 아닌 게 유럽 전역의 극우 정당들에게까지 파급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또 우려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슈트라의 부총리가 이타와 독일의 극우 정당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치르는 유럽의회 의원 선거에서 이 다른 유럽 극우 정당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다른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을 규합해 극우의 세를 불리려던 이탈리아 동맹당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5년마다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핵심 쟁점인 EU 통합과 이민 문제에 있어서 방향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데요. 이 최근 유럽 전역에서 반-EU, 반-이민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이 확산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과연 이들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차지할 것인가가 주 관심사였습니다. 이 총 751석의 유럽의회는 현재 유럽 통합을 주장하는 세력이 401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번 선거에서는 316석으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동영상 파문으로 인해서 유럽 극우 정당과 러시아 간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짐에 따라서 극우 정당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에도 러시아가 이렇게 유럽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단순한 의혹 차원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들은 계속 포착됐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친러시아 정당입니다. 러시아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과 상호 협력 협정을 맺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요. 이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유럽 내 극우 정당들은 수년간 불미스러운 러시아 세력과 마크에서 협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번 영상은 이런 의혹을 확인시켜준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극우 지도자들도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친러 정책을 추구해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곧 불편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은 러시아로부터 수백억 원의 정치 자금을 빌리기도 하고요. 그 대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을 지지해주는 등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와 부적절한 거래에 대해서 논란과 비판에 직면해오기도 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15일 영국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온라인 보안 업체인 세이프 가드 사이버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유럽 선거 관련 공작을 폭로했는데요. 올해 3월 1일부터 10일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러시아와 연계된 계정을 가진 사이버 공간의 악성 행위자 6,700명에 대한 증거를 발견을 했고 이들의 게시물이 최대 2억 4,100만 명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정말 유럽의회 선거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우 정당들의 새 다지기가 또 굉장히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유럽연합 회원국의 극우 정당 대표들이요. 이탈리아에 모여서
오는 23일 시작되는 유럽의회 선거를 계기로 유럽을 좀 재편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민연합과 독일을 위한 대한당, 그리고 네덜란드의 자유당을 비롯한 유럽 11개 나라의 극우 포퓰리즘 정당 대표 등 관계자들이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 주최로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살비니 부총리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기록적인 의석을 확보해서 향후 5년간 유럽의 운영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난민, 반이슬람, 반이유라는 공통 목표로 뭉친 이들 극우 정당 대표들은 EU 회원국들에게 자치 권한을 돌려주고 또 이민자와 무슬림의 확산을 막자고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네, 유럽 내에서 이렇게 점점 세력이 이 극우 정당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극우 정당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동시에 높아지고 있죠. 네, 대표적인 유럽 통합주의자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슈트라이 부총리 동영상 파문과 관련해서요. 극우 포퓰리스트들은 부패 척결과 소수자 보호와 같은 유럽의 핵심 가치를 파괴하려고 한다. 극우 포퓰리즘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 영국에서도 사실 비상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리처드 코벳 노동당 유럽의회 대표가 이 나이젤 페러지 브렉시트 당 대표를 겨냥해서 노동당 지지자들이 꼭 투표에 참여해서 극우주의자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유럽 내 극우 정당에게 유리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방식으로 분열 책동을 벌여온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액션 플랜을 수립해서 가짜뉴스 대응 예산을 종전 190억 유로에서 500억 유로로 대폭 늘렸는데요. 또 신속한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짜뉴스를 포착하면 회원국과 EU 기구가 공유토록 했고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팩트체크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